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영재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수학 영재성에 대해서요. 그 영재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특히나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이게 타고난 거냐, 아니면 길러진 것이냐, 예, 뭐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결론은 뭐냐면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 학생들을 경험을 하면서 느낀 바가 이제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라고 하는 걸 나중 가서 따지게 되면은 큰 의미가 없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수학 영재라고 한다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겠죠. 우선은 지식적인 부분에서 남들보다 앞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수학의 재미와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학의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이 되게 뛰어난 아이들은 실상 수행 능력이 거기에서는 이제 능동형이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진도를 앞서 나가는 것이 특별하다라기보다는 당연시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므로 우선은 과목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게 우선순위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수학 영재라고 할 정도의 아이라면 어떻게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이게 정말 애매하고 너무 케바케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수학 진도가 동일 학년 대비 뭐 3, 4년이 앞서 나가져 있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되게 훌륭한 학생이다.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표면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을 때는요. 근데 실상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영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너무 애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행학습이 되게 앞당겨지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영재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이전부터 선행을 좀 나가다 보니 선행이 좀 많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서 이게 영재 아닌지 이런 게 구분을 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걸 판단하기가 참 쉽지는 않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대치동에서 경험을 했었던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학부모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포스가 좀 남달랐어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제가 약간 금쪽이를 이제 만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미적분을 한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제가. 미적분을 한다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례는 분명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심 좀 기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를 깐다라기보다도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어떤 문제집으로 어떤 식으로 나갔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학습지 형식으로 연산 파트를 쫙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선은 인정을 할 만한 게 뭐냐면 아무리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미적분까지 그냥 연산 파트만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적 수준에서 봤을 때는 동일 학년에서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학생을 제가 영재 아이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나름의 판단이 좀 서야 되잖아요. 그럼 우선은 지적 수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미적분까지 하니까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문제를 한번 풀려보거나 아니면 좀 그거보다 조금 더 응용된 문제들, 또는 뭐 미적분이라고 한다면 미분과 적분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촥 이렇게 설명을 되게 자세할 정도는 아니에요. 자세할 필요는 없으나 그 의미를 본인 스스로 이해한 만큼 이렇게 쭉 전개를 잘 해줘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런 설명을 할 줄을 몰라요,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적 수준이, 그러니까 진도상으로는 다른 학생에 비해 월등히 높으나 생각의 깊이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영재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막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예. 진도를 많이 나가질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는 현행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뭐 서술 평가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하다 보면은 이 친구가, 야, 얘네가 어떻게 이만큼 배웠는데 이만큼 배운 걸 가지고 이 정도로 써먹을 수가 있지? 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찰을 좀 더 해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아이의 생각의 깊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진도가 앞서 나간다라고 해서 영재아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 사례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아이가 되게 성실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학습적인 것에서 차분하게 이제 쭉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갔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과고를 이제 입시를 생각을 한다라는 것과 의대를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정도 안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 미적분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 안에서만 이제 한번 좀 억지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영과고는 우선은 잘 모르겠다, 이게 맞는 거고요, 제 생각엔. 그리고 두 번째는, 야, 이 정도로 차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야? 그러면 얘는 잘만 키우면은 전과목 이렇게 잘 하겠다. 그래서 의대 입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또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정도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상황에서의 판단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진도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영재성이라고 하는 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 가서 생각을 해보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또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학교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가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제자가 있었고, 또 한 명은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말썽꾸러기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지극히 평범한 아이예요. 그런데 첫 번째 그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얘가 이 정도를 따라온다고 하면서 대단하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대단했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결과적으로는 과학고를, 영재고 떨어지고 과학고도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그 제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영재고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 그 아웃풋도 좋기는 했으나 알고 있는 선에서 이제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룰 때에는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고, 응용적인 내용에서 보면은 얘는 기본적인 유형이나 이런 건 너무나 잘 풀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테스트가 결과가 안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과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문제는 심화 과정이나 난도가 확 올라가 버리면 이거 자체를 손을 어떻게 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걸 손을 왜 못 대니? 라고 하면, 제가 배운 내용 선상에서 봤을 때 좀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도대체 이렇게 방향도 잘 못 잡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봤을 땐 되게 훌륭하다, 막 되게 잘한다, 이런 생각은 들지가 않았었는데, 얘가 중학교 1학년을 올라가면서부터 좀 많이 달라졌었거든요. 뭐냐면 문제를 제가 이제 그 친구를 평가를 하기를, 쉬운 문제 있잖아요. 쉬운 문제도 두세 개의 풀이를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 경우에 어려운 문제를 두세 개의 풀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풀려고 막 노력을 좀 하잖아요. 얘는 특이하게 쉬운 문제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도 당연히 그렇게도 하는데 쉬운 문제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제가 되게 높이 샀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풀다 좀 잘 안 풀리면은 모른다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그냥 이제 더 이제 좀 더 근성 있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그래서 딱 정해준 만큼 하는 만큼 그 정도만 딱 이제 실력이 나오는 편이었는데, 이 두 번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좀 잘 안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억지스럽게라도 본인이 꾸역꾸역 생각을 해서 쫙 열거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답을 내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답이 맞을 수도 있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수업 때 다뤘던 내용 중에 수열 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수열 파트를 좀 공식이나 이런 거로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풀면은 상당히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이는 그 공식을 알려줬으면 잘 푸는 아이, 두 번째 아이는 공식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 상황에 이제 규칙이나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따져가면서 하나하나씩 열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생각의 깊이나 아니면 학습의 이제 좀 근성, 이런 것에서 봤을 때는 두 번째 아이가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였죠. 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더 좋게 나오게 되었는데, 첫 번째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영재과학고에 걸맞는 아이는 아니었을 수 있으나, 제가 생각했을 때 동일 학년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공부를 잘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가르쳤고, 뭐 초등이나 중등 같은 경우에는 경시 파트 이런 것도 많이 공부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처음부터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좀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잘할 것 같은데, 얘 좀 잘 키우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다가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얘는 그냥 보통 평범한 아이 같고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이 친구가 향후에 성장해 나가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머리가 트인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은 아니더라도 얘가 이런 아이였나? 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계단을 한두 개씩 이제 껑충껑충 뛰어나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그런 학생이 있었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대입이든
어떤 입시든 간에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결론이면서, 그리고 영재성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영재원에 합격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교육자 입장에서는 영재원이나 이런 걸 도전해보게 하는 것 되게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가 붙었냐 안 붙었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이 아이의 성장의 그 제한을 굳이 둘 이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제가 아까 그 두 번째 아이처럼 본인이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근성. 근데 이 근성이 있는 아이가 또 되게 고쳐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런 내용도 제가 다루어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영재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요즘은 이제 지능 검사, 뭐 적성 검사, 뭐 여러 가지 검사 같은 게 있잖아요. 막 유전자도 막 보내가지고 검사도 받고. 제 생각은요, 역시 그것도 의미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자, 의미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능도 좀 높게 나왔고 평상시 학생들보다, 그리고 적성도 막 의사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가서 진짜 의사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역시 사람은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 그렇게 발현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고, 그걸 가지고서 주변 학부모님들한테 열심히 말씀을 또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를 않았다. 생각보다 또 기대했던 것만큼 뭐 대학을 잘 못 갔다, 뭐 이렇게 되게 되면 거 봐라, 뭐 지능이나 뭐 적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평가는 사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상황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집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몇 명의 학생을 임의로 그냥 추출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연찮게도 그 학생들이 지능도 높고 적성도 그런 이제 의학 계열로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실제로 의사가 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판단은 적성과 지능이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또 뽑아놨는데 다 비슷하게 이제 뭐 어떤 계열이다, 뭐 지능이 어떻다, 이걸 가지고서 봤는데 그대로 풀리지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거를 통계적이고, 그리고 통계적으로 그냥 판단만 할 기준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들마다 다 다르고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에 대해서 변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제 제 입장에서도 여러 학생을 경험을 하면서 워낙에 달라지는 그런 변화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거를 영재성은 이런 학생이 영재아이죠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대신에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싶냐면요, 우리 아이가 영재다 영재가 아니다를 떠나서 그래도 수학이랑 과학,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수학이랑 과학에 흥미도를 좀 더 높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 생각은 뭐냐면, 수학, 과학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수학, 과학에 노출 시간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변에 뭐 과학 잡지책이나 과학책이나 뭐, 그리고 엄마 아빠가 뭐 수학 공부를 한다라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뭐 가끔씩 뭐 TV를 보는데 수학과 과학의 다큐를 뭐 틀어주기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적어도 자연스럽게 이제 접하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강요가 들어가지 않는 한 아이가 좋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좋게. 예.
그러니까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만일에 더 나아가서 그러한 요소에 의해서 시너지가 잘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수학, 과학의 영재 또는 수학, 과학을 좀 잘하는 학생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얘가 그런 환경적인 것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뭐 영재성이 생긴 건지, 아니면 본래부터 영재성, 그런 수학, 과학 영재성이 있었는데 그런 환경까지 더해서 시너지가 난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그거는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논문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거를 이제 그런 논문이나 이런 걸 너무 맹신할 필요가 없는 게, 전체 전수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일부의 통계를 가지고 이렇더라라고 하는 확률적인 접근이 되게 많아요. 다양한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를 시킬 필요가 그렇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아이가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전체 학습 효과를 나중 가서 이제 대학을 간다거나 그럴 때에 평가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영재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선 시켜보고, 그리고 잘 해나갈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지, 영재성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영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받을 정도의 그러한 실력자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런 많이 도움이 되었구나라고, 아이한테는 참 잘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었던 말을 또 마찬가지로 드리자면, 영재아이인 것 같았는데 영재아이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영재아이가 아닌 아이 같은데 영재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영재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건 큰 의미가 없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우선은 학부모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고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선천성, 이런 것들을 아예 무시를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 이제 그런 게 좀 타고난 학생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학생들을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다수의 학생한테 일반화를 시켜서 적용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진짜 타고난 영재다라고 하는 학생은요, 제가 지금까지 진짜 제가 여러 학원을 하니까 수만 명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가르친 것보다도 보기도 하고 직접 가르쳐 본 학생도 있겠지만 4명 봤어요. 정확하게 4명이에요. 4명. 그런데 얘네들은 얘네들은 그냥 타고났다, 그러니까 약간 천재성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수행 능력이나 학업 역량이 워낙 높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수학에 있어서요,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예전에 뭔가 선행학습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제 관점 중에 하나가, 아무리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초등학생이 만일에 중등과정 또는 고등과정을 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 과정을 공부하는 학년으로 취급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그 4명의 학생,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학생들은 그 지적 수준, 그 진도가 위로 쭉 올라갈 때마다 그때마다 항상 그 학년의 수준대로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중1 과정을 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초3 아이가 중등 또는 고등학교 학생의 지적 수준까지 도달을 해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예를 들어 5학년 학생인데 중학교 2학년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풀어요. 그런데 1등급이 나와요. 그럼 이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과 수준이 같은 거죠. 예, 그것보다 더 잘하는 학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건 영재. 예,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그 진도를 많이 나가고 하는 거 다 좋은데요. 그 진도에 맞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도만 많이 나가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도를 나감에 있어서 해당 학년의 수준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되게 이제 설명을 하기가 참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특정 어떤 학생을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수학을 상당히 잘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학년을 탁 뛰어넘어가지고 뭐 영재고나 과학고를 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 생각은 뭐냐면 그거 다 좋은데 이 아이가 그 해당 학교에 가서 그 수업을 제대로 듣고 그 수업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평가도 적정선에서 잘 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가 돼야지 간 게 의미가 있다. 예. 그러면 이걸 역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5학년 학생인데, 학부모님께서 당시에 그 고등학교 2학년 거까지, 예, 2학년, 지금 현재 교육과정 선상에선 수학 2까지 이제, 한 친구였어요. 그때는 미적분 1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그래서, 되게 잘하는 학생인데, 고등학교 이제 위에 선배들과 같은 이제 수업에서 심화 과정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학원을 찾아왔죠. 예, 그때는 이제 제가 직접 가르치는 이제 학원이 아니라 이제 따로 강사분이 있고 관리 원장님이 또 따로 계셨던 학원인데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근데 이제 그 원장님 말씀으로는 이 학생은 잡자. 그래서 우리 학원에 좀 잘 다니게 해서 좀 그 기대만큼 효과를 좀 보게 하고 실적을 좀 내면은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장의 입장에서는 그 마케팅으로서는 상당히 좋죠. 이런 아이가 오면은. 근데 이제 저는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선은 테스트지를 줄 테니까 그 테스트 푼 거를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아이가 연산 파트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응용 문제도 곧잘 풀어요. 그런데 심화 과정까지 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제가 학부모님한테 어떻게 전달을 하라고 했냐면 우선은 예를 들면 수투까지 했다라고 하게 되면 수투에 센수학이나 아니면 이제 그에 준하는
기본적인 유형서를 좀 여러 바퀴를 좀 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드리라고 했죠. 그랬더니 다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학부모님이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그렇게 또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느냐. 내보내라. 받지 마라.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건데 왜 그러시느냐. 이렇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랑 직접 대면을 해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심화 과정을 하는 거 좋은데 아이 자체가 그 심화 과정을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나와야 되는데 테스트를 보나 아니면 서술한 방식을 이렇게 봤을 때 그게 가능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우선 이 친구한테 정말 맞는 것은 그 정도의 문제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연습을 한 다음에 굳히기를 좀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심화 과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밖에 안 됐습니다. 좀 여유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주변에 다른 학부모님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심화 과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처사인 거죠. 저희 학원이. 예. 근데 결국에는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 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전에도 제가 선행학습과 이게 갑자기 딴 길로 이제 새서 죄송한데요. 이 선행학습을 많이 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공부했던 내용을 잘 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잘 유지를 하게끔 그거를 관리를 되게 잘 해줘야 됩니다. 아니 위에 거를 배웠는데 밑에 거를 까먹어 버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계속 결합이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재 학생도 그러니까 아이가 영재 학생만큼이나 이제 뭐 진도를 많이 나갔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영재인지 아닌지에 대한 나름의 판단 기준 중에 하나는 아이의 지적 수준보다 생각의 수준. 그러니까 그게 그걸 수도 있지만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예, 이게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아이가 좀 더 참신한 사고를 좀 이렇게 열어줄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왕 이야기를 한 김에요. 이제 설명도 좀 많이 길어졌지만 진정한 영재 학생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배우되 그 안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한다라기보다도 이런 규칙과 개념이 있어. 이 안에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아이의 자율성과 아이의 판단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여유가 있어야 된다. 예,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요. 추가 설명은 다른 영상으로 또 준비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